봅시다. 자, 6번 하나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면 이렇게 6개의 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럼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1, 2를 4로 나눈 나머지는 2, 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3,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 그 다음 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 6을 4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 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값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시면 되지. 자, 0이 나온다라는 거는 던졌을 때 4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6분의 1. 그 다음 나머지가 1이 됐다는 얘기는 눈의 수가 1 아니면 5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6분의 2. 그 다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눈의 수가 2 아니면 6 나왔다는 얘기니까 또 6분의 2. 그 다음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눈이 3 나왔다는 얘기니까 6분의 1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 잠깐 보세요. 요거 확률 질량 함수 여러분 써져요, 안 써져요? 자, 봐봐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건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일단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인 거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온다 라고 하면 이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2번 일어나서 각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앞에 우리가 3C1을 곱해주죠? 이 확률 위에 있는 지수를 요 콤비네이션 뒤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질량 함수를 쓴다 치면 이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를 x로 놓는 거기 때문에 3번의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가 x개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고 이 1자리에 x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3분의 2의 지수는 이렇게 더해서 3이 되도록 쓰시는 거야. 이 유난히 확률 질량 함수로 넘어오면 독립시행식을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 됐죠? 못 쓰는 사람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97쪽에서는요. 15번, 네, 저번 시간 했니? 15번 안 했죠? 목이. 15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뭐 나중에는 표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연습 자체는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확률 분포표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2k, kk, 2k, 3k. 그럼 다 더하면 6k에 3k여서 9k거든? 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9분의 1이고 문제에서 x제곱이 4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4 넘겨서 2차 부등식을 잘 풀어주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확률을 뭐뭐뭐 더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2k, 그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2k랑 3k. 그러면 총 7k여서 답은 9분의 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k 구하는 건 앞에서도 많이 해보셨고. 자, 다음 넘겨서
자, 18, 19번 보시죠.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어. 자, 제가 짝수랑 홀수를 좀 나눠서 적었고요. 자,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뭔가 확률을 구하실 때 전체의 경우의 수는 7C3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자, 뽑힌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내가 3장을 뽑을 거니까 홀수는 최대 몇 개? 3개. 홀수는 최소 몇 개? 0개. 그래서 우리가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P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확률이랑 여기 있는 확률이 필요한 거지. 자, 갑시다. 7개 중에 3장을 뽑는데 어디 갔노?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홀수가 2개 나온다라는 건 뭐야? 여기서 2장 나오고 여기서 1장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PX는 3은 뭐예요? 내가 7장 중에서 3장을 뽑는데 다 홀수가 나와버리는, 즉 요 4장 중에 3장이 선택되는, 더해서 35분의 22가 답입니다. 뭐 잘 풀어 오셨겠지, 그지? 그치? 근데 여기도 얘들아,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써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73분의 요 x는 홀수의 개수였어. 홀수의 개수. 그래서 4개 중에 x장이 뽑히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고, 그럼 3개 중에선 몇 개를 뽑아야 되냐? 총 카드를 3장 뽑는 거니까 여기에 3-x가 와야 되죠. 얘네 둘이 더해서 3장이 되는 느낌으로. 얘네 둘이 더해서 3장이 되는 느낌으로. 알겠죠? 이런 확률 질량 함수 쓰는 연습. 이해되니? 이해돼? 표정이 깔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조는 거 아닌가? 초등학생 딸 키우는 것 같아. 19번 봐요, 19번.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연아야, 여기 봐, 연아야. 문제가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쓸 수 있냐는 거야. 4명, 6명으로 구성된 10명 음악 동아리에서 3명 뽑는 거니까, 일단 밑에 10C3 가야 되고, 뽑힌 여학생의 수에 관심 있잖아. 그럼 여기서 X명을 뽑고, 여기서 남은 수를 뽑는 거니까, 6CX라고 쓰고 4C3-X라고 써야 된다고. 여기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됐죠? 그럼 적어도 여학생이 1명 뽑히는 건 1에서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은 요 4명 중에서 3명이 선택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겠지.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건 질문 나온 문제는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21번은 잘 되는 거 내가 확인했고 넘깁시다. 99쪽으로 오셔서 (29번) 하나만 합시다. 29번 하나 하고 우리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네요. 오늘 진도 수업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9분의 2x래. 아이고. 원점 지나는 거고 기울기가 9분의 2인 거잖아. 근데 이제 0부터 3까지랍니다. 자, 여기 3 넣으시면 윽윽 약분돼서 3분의 2고 이 면적이 정확히 1이야. 그죠? 내가 푸는 거 잘 보세요.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래. 그러면 K가 이런 데인가 봐. 이렇게 면적이 조그매요. 여기까지 되세요? 16분의 1, 뭐 16분의 15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풀 수 있어. 가로 K, 그 다음 높이 몇 K? 9분의 2K.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떠서 요게 1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윽윽 지워주면 K제곱이 16분의 9가 돼서 K는 4분의 3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닮은 관점도 이용해야 된다 그랬지. 너네 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1이죠.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이지. 그치? 근데 지금 요게 면적이 몇이래? 16분의 1이죠. 16분의 1. 그럼 넓이가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6배 차이 나는 거죠. 1대 16분의 1이니까 뭐 둘 다 정수로 바꿔주면 16대 1인 거지. 근데 이 주황색 삼각형하고 큰 빨간색 삼각형하고 닮음이잖아요. 넓이 비가 16대 1이면 여러분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해봐. 그렇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4대 1이죠. 4대 1. 그럼 당연히 이 밑변 길이도 몇 대 몇일까? 1대 4겠죠? 그래서 이 3을 4로 나눠서 이거 4분의 3이구나.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그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풀이가 더 편해진 나이가 됐는데 이제 이 관점도 잘 살리셔야 돼. 돼요? 알겠죠? 넘겨요. 자, 개념 28번.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말 그대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배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타이틀에다가 우리 용어 기호 정리를 다 하고 갑시다. 얘들아, 평균 영어로 뭐야? 평균. 지연아, 평균 영어로 뭐야? 평균. 얘나의 평균 영어로 뭐야? 민성아, 평균 영어로 뭐야? 너네 에버리지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쵸? 이것도 평균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수치적인 평균보다는 그냥 모든 평균을 다 얘기하는 거야. 뭐 평균 뭐가 있을까? 몰라. 상상해도 좀 귀찮고 어쨌든 모든 평균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좀 수치적인 평균들은 여러분 민이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평균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수학 점수 평균을 냈더니 50점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이 전화 가서 일반 들어갔을 때 얘도 50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기대값이거든.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도 불러요. 기대값. 그래서 얘 약자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는 x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평균은 x의 기대값, 즉 expectation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분산은 x의
V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X의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간단하게 알파벳 하나로 쓸 때는 M, 뭐 시그마 제곱, 뭐 시그마 이렇게도 써. 됐죠? 저 V는 뭔지 모르겠어요. 분산이 영어로 V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잠깐만 좀 물어볼까? 번역 분산 그래 분산이 디스펄션이거든. 이게 왜 V로 쓰는지 모르겠네. 알겠죠? 해볼게 이제. 얘들아 근데 봐봐, 너네 지금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되게 연계가 안 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 단원 이름이 뭐죠? 3단원? 통계죠? 통계? 맞아요? 여러분 통계가 뭐예요? 통계가 뭐냐면은 여러 수치화된 변량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대표값들을 찾아놓겠다라는 거야. 결국 본질은 뭐냐면 막 중구난방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대표값들을 이렇게 찾아놓는 거거든. 맞아요? 맞죠? 그러면 변량들을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야. 너네 이런 수학을 언제부터 했었는 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너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뭐 들어있는 줄 알아? 도수분포표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이런 확률 분포표 있잖아요. 사실 이거 다 도수분포표랑 똑같은 의미예요. 나 오늘 이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통계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통계까지 쭉 연결시켜 드릴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해가 잘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기호들이 되게 깡패처럼 생겼잖아. 이거 족밥이에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자, 어릴 때 이제 이런 짓을 했어요. 봐봐요. 내가 1학년 학생, 1학년 일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쵸? 근데 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도수분포표라는 걸로 정리했었다고. 좀 좁을 것 같은데. 점수를 한 줄로 쭉 써놓고 여기다가 학생 수라고 적었죠. 근데 그런 학생 수를 여러분들이 도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했었어. 알겠어? 그럼 이런 자료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평균이거든.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니? 잘 봐. 60이 1명. 70이 2명. 80이 4명. 90이 2명. 100점이 1명. 이러고 나서 얘네들 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지.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눠야 되지. 이게 5칸이라고 5로 나누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 수학 점수를 내가 X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개념 이해하실 때는 요 확률 변수 X를 점수 X라고 이해하셔도 돼. 개념 28, 29를 이해하실 때까지만.
요게 2x라고요. 알겠어요? 알겠죠? 이게 중1 때 하던 거야. 중1 때 하던 거. 중1 때. 그럼 지금 얘를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놨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 이렇게 5개인 거야. 그럼 내가 이 집단에 들어갔을 때 또는 이 집단 10명에서 1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60점일 확률을 밑에다가 쓰는 거라고. 지금 10명 중에 60점이 몇 명이야? 그럼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도수분포표에 이 전체 도수가 좀 반영되어 있는 거, 그게 그냥 확률 분포 아니니? 맞죠? 이거 도수분포표랑 똑같은 표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분모에 그냥 전체 학생 수, 전체 도수,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표란 말이야. 연아 왜 이렇게 잘하지? 잘 안 돼. 모르는 거 배우는 거잖아. 자, 70점 몇 명이에요? 그럼 10분의 1이라고 쓴다고. 옛날에는 도수분포표니까 2라고 썼다며. 여긴 10분의? 여긴 10분의? 여긴 10분의?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가지고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런 식을 얻어내려면 잘 봐요. 전체 도수로 나누는 과정이 생략돼요. 그냥 이렇게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기 별량에다가 자기 점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행위가 분자 쪽에 도수 처리하고 전체 도수로 나누는 과정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 알겠어? 그 자기 점수에다가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과정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야. 여기 봐.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봐. 그래 얘들아 졸지 마. 내가 너네 깨우면은 자꾸 수업이 멈춘단 말이야. 피해가 돼요 또. 알겠죠? 깨셔야 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확률 분포표로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해서 싹 다 더하시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증명을 숫자로 했지만 원래 이제 문자로 증명해야 공식인 거잖아. 제가 x들을 이렇게 x1, x2, x3 점점점 x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각 x들의 확률을 p1, p2, p3 점점점 pn이라고 쓰면 pn이라고 쓰면 이렇게 x1, p1 그 다음에 x2, p2 그 다음에 x3, p3 해서 xn, pn까지. 자, 요게 평균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 있어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식 자체가 그렇게 깡패처럼 보이지 않죠. 그냥 x 곱하기 p 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쓰세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xi, pi를 1항부터 n항까지 쭉 더한다. 요게 2x야. 기호로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적으세요. 됐나요? 됐죠? 자, 이제 분산이 뭐였는지 한번 해봅시다.
분산도 뭐 이렇게 표로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봐봐. 아이고 뭔 개야. 봐봐요. 분산이 뭐였니? 우리가 무슨 정량적인 값이 필요해서 분산을 정의한 거야? 너네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라 잘 기억 안 나지? 나 그래서 다 자세히 하는 거야. 29번까지 개념을 잘 발전시켜야 돼요. 잘 들어? 내가 1반이랑 2반이랑 수학 점수 평균을 구했는데 둘 다 80점이 나왔어. 그럼 누가 잘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이런 거 어때? 산포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산포도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조사해보는 거야. 알겠어? 같은 평균 80점이어도 고득점자 겁나 많고 저득점자가 겁나 많아가지고 80점이 되는 어떤 집단이 있을 거고, 같은 평균 80점이어도 고만고만한 애들이 80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산포도라는 것도 집단의 대표값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고.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해 보자고요. 이 수학 점수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편차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편차는 뭐냐면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밑에 평균을 좀 써놓고 편차를 계산하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90점에 한 명이 적어졌네. 돼요? 되죠? 그럼 편차의 첫 번째 특징, 내 편차가 음수면요, 내 편차가 음수면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내 편차가 양수면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들아, 편차가 크면 클수록,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산포도는 큰 거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요 편차들을 뭔가 평균 낼 수 있으면 그 집단의 산포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편차는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왜죠? 더하면 0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상식이니까 좀 적어놔요. 편차의 합은 0이야. 이거 심화 문제 가면 가끔 쓸 때가 있어. 저게 나오면 여러분들 치사하다 이러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중3 때 배운 거니까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음의 값들 때문에 편차의 합이 0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기로 했냐면, 야, 이거 다 제곱해버려. 다 제곱해버려. 그럼 뭐가 돼요? 음수들이 다 양수로 변하지. 맞아요? 요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 그게 이제 집단의 산포도를 표현하는 대표값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신 거야.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Vx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400이 1개. 그 다음 100이 2개.
그 다음 0이 4개, 그 다음 또 100이 2개, 그 다음 400이 1개. 쭉 더해서 이게 10명 편차 제곱의 총합이니까 10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찾자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알겠죠? 자, 별거 아니야. 잘 들어. 일단 여러분, EX는 찾아놔야 돼요. 아까 찾았죠? 그럼 400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돼. 60에서 80 빼가지고 제곱하면 되잖아. 이게 편차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400에 누가 곱해져 있어? 1. 맞아요? 점도 정확히는 10분의 1. 그죠? 요 400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요 100은 어떻게 만들어요? 내 점수 70에서 평균 80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100에 몇이 곱해져 있어요? 10분의 2. 요걸 곱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짓을 5번을 하는 거야. 돼요? 여기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얘를 곱하는 거야. 여기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얘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분산의 정의이긴 한데 고3 때는 이렇게 안 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고3다운 수학을 한번 배워볼게. 저희 봐야 돼. 아, 진짜. 자, 이제 여기를 문자로 써요. 그럼 각각의 별량들이 갖는, 잠깐 기다려요, 여러분. 너네 좋으니까 일단 에어컨을 끄자. 히터를. 부원장님, 저희 강의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애들이 자가지고. 야, 너 또 맨날 끝나고 나서 한 개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 보라니까. 그만 자고. 야, 그 애들아, 저기 니네 쉬는 시간 주면 안 자잖아. 그 지금도 깰려면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잠이 와라 이러고 있어. 모르는 걸 하는데 왜 잠이 와? 알려는 의지가 없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넌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모를 건데, 그럼 맨날 잘 거야? 모든 수업 시간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애들 다 뇌를 써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앞으로 모든 강의가 그럴 거야, 여러분. 너 대학 가면 저 더 장난 아니에요, 대학 가면. 이거 알려줄 사람도 없어. 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잖아. 이거. 봐봐. 여기서 집중 잘해. 이거 다 아는 내용으로 하는 건데. 봐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 아니, 방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건데 아까 숫자로 한 건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뭐라고요? 편차 제곱. 아까 했던 400 같은 거. 여기에다가 요 평균을 곱해요. 그 다음 x2-m에다가 p2를 곱해요. 쭉쭉쭉 해서 xn-m에다가 pn을 딱 곱해주면 이게 분산이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전개를 좀 할 거야. 전개를 좀 할 건데 너네 내가 요거 하나만 전개된 형태를 보여줄 테니까 이 밑에 거는 나랑 같이 암산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자, x 원제곱 p
마이너스 2x1mp 플러스 m제곱 p. 되죠? 이 두 번째 것도 하나 써줄게. x2제곱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mp 그 다음에 m제곱 p. 자, 내림차순으로 차수 높은 것들끼리 먼저 자 이렇게 더해줄 거예요. 알겠죠? x1제곱 p x2제곱 p 점점점 xn제곱 p. 요건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고, 그 다음 얘네들 보이시죠? 공통인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2m 묶으면 남는 건 x1, p1, x2, p2 xn, pn까지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공통인수가 뭐예요? m제곱! 여기다 쓰자. 묶으면 p1, p2, 점점점, pn.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결론은 간단해, 얘들아. 오늘 처음이니까 증명하고 있어서 그래. 얘들아, 이거는 생긴 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뭐 하래? x1제곱에서 p1을 곱해달래. 아까 평균할 때는 그냥 곱했잖아. 근데 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얘를 제곱해서 얘랑 곱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x2제곱 p는 뭐니? 이걸 제곱해서 p2랑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라고. 그냥 문자만 깡패처럼 생긴 거. xn제곱이랑 pn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이제 시그마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xi 제곱 p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1 넣으면 이거, 여기 2 넣으면 이거, 여기 n 넣으면 이거. 그죠? i의 1부터 n까지. 자, 그 다음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보여? 마이너스 2m에 곱해져 있는 괄호 보여요? 이거 뭐예요? 맞았어. 평균이야. 이거잖아. 그죠? 근데 평균 내가 간단히 m이라고 쓴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m 제곱이야. 자, 아직 안 끝났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m제곱은 m제곱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다 더하면 뭐예요? 아, 1이야. 이거 1이야. 자, 그래서 최종이야. 잘 봐. x의 분산은 평균에선 그냥 곱했다면 제곱해서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를 n개 다 더해주시고 빼기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이죠. 맞아요? 맞죠? 자, 앞으로 이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얘는 평균이랑 계산 방법이 비슷하긴 해. 그치? 근데 약간 다르지. 제곱해서 p를 곱하지. 제곱해서 p를 곱하죠. 제곱해서 p를 곱하죠. 앞으로 얘를 우리는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x의 평균이 아니고요. 별량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건 뭐예요? 평균의 제곱. 오케이. 자, 이게 고3들이 분산 구하는 방법이야. 이런 복잡한 연산 말고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제평평제라고 외울 겁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중3들한테 이 수업까지 진행을 해요. 왜냐면 이걸 이용하면 쉽게 끝나는 유형들이 한 2개 정도 있거든.
이거 중3 때 심화 수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자, 정리하자. 여기 나와 있죠? 요 위에 거 일단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위에 거 이해하실 필요 없고, 요만큼 내가 여기 써놓은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한 식 하나 먼저 쓸게요. 시그마 xi 제곱 pi 1부터 n까지 빼기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한글로도 외우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평평제라고 외울 거고, 결국 x로 이루어진 어떤 확률 분포표를 p들은 그냥 냅둔 상태로 위에 것들만 제곱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주겠다라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기호로 쓰면 잘 들으세요. x제곱의 평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걸 보면 계산 방법이 이거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돼. 알겠죠? 근데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알파벳들이 좀 깡패처럼 생겨가지고 증명이 오래 걸리는 거지, 문제는 개 쉬워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은 m이라고도 쓰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expectation x라고도 쓰죠. 자, 이렇게. 근데 얘는 계산 방법이 뭐야? 이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따가 이제 같이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왜냐면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내다 보면은 너무 값이 커져서 그걸 다시 루트 씌워요.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어떤 도수 분포표라는 게 확률 분포표가 돼서 평균과 분산으로 발전되는 이런 6년짜리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봤어요. 됐죠? 네, 실전은 진짜 쉽습니다. 자, 백쪽 밑에 보시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4, 5, 6번 보여드릴 거야. 자,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4번, 5번, 6번처럼 순차적으로 EX, VX, 시그마 X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분산만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도 위에 걸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갑시다. 이렇게 곱하면 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약분될 테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자, 그래서 평균 2야. 됐어요? 이게 무슨 별량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2예요.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분산 갑시다. 재평.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어차피 0이겠지.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1 제곱해봤자 1이니까 곱하면 그냥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4에다가 8분의 3 곱하는 거야.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16에다가 4분의 1 곱하는 거야. 자, 이게 제평이에요. 제평. 증명은 조잡했지만 계산은 개 쉽다고요. 마이너스 평제. 평균의 제곱. 됐죠? 이렇게 뜩뜩 떨어뜨리고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을 2로 만들고 이쪽을 4로 만들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6이니까 4분의 7이 되네. 그 다음 밑에 6번 보면 시그마 x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얘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시면 돼. 2분의 루트 7. 제곱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루트 씌우는 거야. 풀마다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으니까. 자, 이 상태로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에 대한 얘기를 딱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95쪽으로 와요. 사실 증명 과정을 뭐 물어보진 않을 거라서 제가 증명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고 제가 쓰고 끝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수업 보고 어디다 정리해 두시면 돼. 자,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 몇 개? 2개. 봐봐, 안 잘 수 있잖아. 아니면 돈 얘기 나와서 이제 안 주는 건가? 이거 봐봐. 100원짜리 동전 2개. 그다음 500원짜리 동전 몇 개? 1개. 자,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 자,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X1이라고 하고 저게 내가 받는 상금이라고 생각을 해봐. 던졌는데 다 앞면 나와. 오케이, 그럼 나 700원 버는 거야. 알겠어요? 동전을 던졌는데 운 좋게 다 뒷면이 나와요. 그럼 난 빵원 버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있어. 알겠어? 근데 게임 참가비가 300원이에요. 그럼 나 이 게임 하는 게 이득이야? 안 하는 게 이득이야?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자, 그래서 봐봐. 상금 X를 조사해 볼 거예요. 상금 X를 조사해 볼 거야. 니들 오늘 이 문제 풀어왔으니까 X의 종류들은 조사해 오셨죠? 0원 받을 수도 있고 100원 받을 수도 있고 200원 받을 수도 있고 500원 받을 수도 있고 600원 받을 수도 있고 700원 받을 수도 있어. 영원 받는 건 운이 안 좋아. 이게 다 뒷면 나온 거야. 그 다음 700원 받는 건 다 앞면 나온 거예요. 운 좋게. 그 다음에 600원 받는 건 이렇게 뒤집히거나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600원 받을 확률은 약간 높아요. 그 다음 500원 받을 확률은요. 얘만 뒤집힌 거죠.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0원 받을 확률은 이렇게 뒤집히거나 이렇게 뒤집힌 거니까 8분의 2고 200원도 8분의 1입니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X가 뭐죠? 상금. 그럼 내가 X의 평균을 구하면 상금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EX. 한다. 이게 어차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약분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갈게요. 곱하면 0. 곱하면 위에가 200. 200, 500, 1200. 그 다음에 700. 자, 계산하면은 1900에 900이어가지고 2800이거든? 그럼 이거 아마 350원일 거야. 알겠어요?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평균, 내가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 350원. 그럼 만약에 이 게임 참가비가 300원이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이 게임 했는데 처음에 운 좋게 잃었어. 그럼 또 해야 돼.
100번, 1000번 하면 이득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야 호구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좀 쉬고 와서 101쪽에 한 문제 풀고 오늘 개념 29번까지만 할 거야. 얼마 안 할 거니까 화이팅 하시는 거야. 자, 20분까지 쉬어요. 7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 X. 그럼 남은 자애들은 연아 여기 봐.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 72고 안 뽑힌다라는 건 여기서 2명 뽑힌 거야. 그래서 21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1명 뽑히는 것보다 2명 뽑히는 게 더 빠르거든. 2명 뽑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7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여기서만 대표가 선출됐어요 라는 뜻이니까 21분의 6이요. 그럼 내가 잘 계산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여긴 7분의 4로 끝내면 돼.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2x 이렇게 7분의 8. 그 다음에 vx. 얘들아, 이게 만약에 남자수 여자수가 같았으면은 이 남학생 수의 평균값이 1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좀 많으니까 남자 1명 뽑힐 확률이 남자가 1명 이상 뽑힐 남자가 뽑힐 확률 x가 약간 1보다 큰 거죠.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지실 수 있거든요. 분산 갈게요. 0, 1 곱하기 7분의 4. 그 다음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니까 4, 2, 8, 7분의 8이야. 여기서 뭘 빼야 돼? 평제, 평균의 제곱을 빼셔야 되거든요. 49분의 64 빼시는 거야. 그럼 49로 통분해야 되는데 얘는 7분의 12니까 49분의 144겠죠. 위에 144 뜩 올려가지고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럼 시그마 x는 7분의 4 루트 5입니다. 근데 답이 이게 맞나? 7분의 4, 4, 2, 8, 7분의 8, 7분의 12 맞겠지? 144, 49.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답은 내가 봐드릴게. 대길중. 어, 2루트. 왜 2루트 오지? 144. 49분의 20이네? 왜 20이지? 제곱의 평균. 4, 2, 8, 7분의 8, 7분의 12. 49분의 64. 여기가 84? 아, 12 곱하기 7이니까 84구나. 쏘리요. 여기 20. 여기 2루트 5. 됐죠? 내 12를 제곱해버렸네. 이게 49분의 84지. 49분의 84. 됐죠? 이제 넘기시면 x를 약간 변신시켰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개념입니다. 자, 개념 29번. 얘들아, 이거는 내가 결론부터 하고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볼게요. 자세한 설명이 조금 귀찮을 수 있어. 그래도 얘들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맞아. 여기 개념 29번 오른쪽 보시면은 약간 빈 공간 있죠? 여기다 이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아직 쓰지 마. x라는 확률 변수를 ax 플러스 b로 바꿨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론이거든. 그래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밑에다가 MV 시그마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X가 AX 플러스 B로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다가 먼저 A 배를 해서 AX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AX에 B를 더해서 변수 X를 AX 플러스 B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A 배 하면 평균은 A배가 돼. 근데 분산은요, A 제곱배가 돼요. A 제곱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2배 하잖아? 분산은 4배요. 얘를 3배 하잖아? 분산은 9배요, 9배, 9배. 얘를 4배 하잖아? 그럼 분산은 16배야. 예를 들어 얘를 2분의 1배 하잖아? 그럼 얘는 4분의 1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수학 점수에다가 B점 더하잖아요? 그럼 평균도 B만큼 올라가. 근데 분산은 안 변해요. 사실 이것도 중3 때 다 배우신 겁니다. 오늘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그마는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A 시그마, A 시그마. 근데 가끔 A가 음수일 수 있어. 그때 이렇게 절대값. 자, 요걸 일단 써보세요. 요게 이제 그냥 이 개념 29번의 결론이니까. 이따가 용어 정리해 줄게. 예쁘게 쓰시고요. 오른쪽에 증명하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얘들아, 시그마 잘 쓸 수 있겠니? 나도 잘 못 써. 그래서 이게 꺾는데 이게 좀 연습하시고. 자, 봐봐요. 내가 개념 28, 개념 29 이해할 때 X를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지? 수학 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일단. 내가 수학 점수 N개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의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M이고, 분산을 조사해 보니까 V고, 표준 편차를 조사해 보니까 뭐 시그마였어. 이 시그마 루트 V겠지. 되죠?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점수를 B점씩 더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수학 시험 문제 하나 오르나가지고 다 같이 5점씩 올리고 뭐 이런 거. 그쵸? 근데 사실 평균이라는 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니들 점수 다 5점씩 올려주면 평균 몇 점 올라가는 거야? 5점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분산 잘 봐. 분산은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평균 밑에다 써놓고 편차 구한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 다 더해가지고 뭔가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점수를 B점씩 올리면 평균도 어떻게 돼요? B점씩 따라 올라오니까 편차가 안 변하거든? 이렇게 빼보면 편차가 똑같거든요? 뭐 제곱해도 똑같겠지? 그래서 이 플러스 B는 분산은 영향을 안 끼쳐요. 아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분산은 안 변해. 따라서 표준 편차도 안 변해요. 여기다 플러스 하는 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내가 확률 변수 x들, 수학 점수 x들을 다 2배씩 해볼게. 아, 연아, 좀만 참아. 다 2배씩 해볼게. 뭐 억지로 상황을 만들자면 뭐 이런 상황? 니네 시험을 쳤는데, 수학 시험 쳤는데, 와, 전교 1등이 49점이야. 그래서 이거 성적표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전송하기가 너무 쪽팔린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버렸어요. 그럼 전교 1등 49점은 몇 점이 돼? 어이,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 알겠어요? 점수를 2배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다 2배가 되겠지? 근데 점수 2배 하면 평균 어떻게 되겠니? 아, 당연히 2배가 되겠지. 점수들이 2배씩 펌핑이 되면 평균도 2배로 펌핑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M이야, EM. 이제 분산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하기 위해서 편차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선 편차가 x1-m 제곱하면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는 편차가 2x1-m 이거 제곱하면 같이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4x1-m 제곱. 사실 이 편차 하나만 조사해봐도 돼. 몇 배 됐어? 4배 됐죠. 그럼 내가 이걸 딱 더해가지고 n으로 이렇게 나눈 걸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니 이게 얘보다 4배 커졌겠지. 그래서 점수 2배 하면 분산은 4배가 돼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2 루트 v니까 2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런 구조야. 알겠어? 그래서 별량은 x는 분산은 별량을 a배 하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돼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3 때 했었죠. 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자, 어쨌든 27, 28, 29, 30 제가 합니다. 같이 보세요. 자, 4x의 평균, 4x의 분산, 4x의 표준 편차 뭐 이렇게 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서두에서 x의 평균 몇으로 줬냐면 10으로 줬고 x의 분산은 지금 몇으로 줬냐면 4로 줬어요.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지금 확률 변수 x, 요 수학 점수 x를 몇 배 했어요? 4배 했죠. 그럼 평균도 4배. 자, 변수 4배 했죠.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된다고? 16배. 제곱이야, 제곱. 곱하기 2가 아니라. 16배 아시겠어요? 여기다 16배 하시는 거야. 시그마는 뭐 여기 4 써져 있으니까 얘 4배 해가지고 시그마는 2니까. 시그마는 2니까 뭐 여기다 4배에서 8이라고 만들어도 되는데 가끔 x에 음수 곱해져 있으면 좀 위험하거든. 그래서 저는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는 편이에요. 자, 밑에 것도 해볼게. 두 배하고 5배 났죠? 2배하고 5배 났죠? 그럼 평균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친구라 똑같이 변해. 여기다 2배하고 5 빼면 돼. 20 빼기 5. 근데 봐봐. 요 x가 2x가 됐다가 2x-5가 되는 이런 형태일 텐데 분산은 2배 될 때 4배가 됐다가 다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오거든. 그래서 요 x의 개수만 보시면 돼요. 얘가 처음에 몇 배 됐는지. 2배 된 거지. 그럼 분산은 4배. 여기다 4배.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워서 시그마. 이렇게요. 자, 얘 좀 빨리 해봅시다. 자,
2분의 1배하고 2 더해놨죠? 여기다 2분의 1배에다가 2 더하시면 돼요. 7.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자, 2분의 1배가 됐네. 그럼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1.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됐죠? 30번. 자, 마이너스 1배하고 6 더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하고 6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래서 여러분, 평균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니들 수학 점수에다가 다 음수 달아버리면 평균도 음수가 되거든. 근데 분산은 음수가 안 돼. 3포도를 나타내는 값은 음수가 안 돼. 얘가 몇 배 됐지? 마이너스 1배 됐지. 그럼 마이너스 1 제곱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야? 1이죠?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를 루트 씌워서 2. 알겠어? 봐봐. x의 표준 편차가 2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표준 편차 찾으라고 할 때 이 마이너스 1 보고 아 이거 마이너스 2구나 뭐 이렇게 푸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 이 마이너스 1배 됐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배가 되는 거야. 요거는 그냥 그대로야. 알겠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분산 9에서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34, 35, 36 지금 해보세요. 오, 빠르다. 그치.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지. 자, 봅시다. 자, 보시면 10x-3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일단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자, 가볼게요. 평균 0, 5분의 3, 5분의 1, 5분의 4야. 되죠? 그 다음 분산. 제평 먼저 해야 되죠. 제곱해서 곱해. 0이니까 어차피 0. 1제곱 곱하기 5분의 3. 5분의 3. 그 다음에 2제곱 곱하기 10. 10분의 4겠지? 5분의 2. 여기서 뭘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 그렇지. 이거 안 빼서 틀린 애들 많다. 25분의 16 빼셔야 돼. 지금 지민이 방금 평균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래, 할 수 있으면서 모른다고 이제 자지만 그만 긁을게요. 여기 봐요. 이거 1이니까 25분의 25예요. 빼시면 25분의 9가 나와. 자, 이제 이거 해봅시다.
10배하고 3 빼놨으니까 여기다 10배하고 3 빼면 돼. 5분의 4에 10 곱하면 어떻게 돼? 8이죠? 빼기 3. 10배 했지? 그럼 분산 몇 배? 100배. 그렇지. 여기다 100배 하면은 25랑 약분돼가지고 4, 9, 36. 그럼 밑에 있는 10x-3의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되겠어요? 자, 한 문제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105 쪽으로 오세요. 자, 105 쪽에 13번 보세요. 얘들아 잘 봐야 돼. 이 통계야말로 진짜 기호의 학문이야.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내가 x제곱의 평균 알고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x제곱이 2배하고 4 빼놨으니까 이거 구해놓고 2배하고 4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제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알겠어요? 제평은 분산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어,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어, 뭐 평균 구하는 식이 들어있어. 분산 구하는 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식을 바꾸는 거야. 아, 이거 제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배웠는데. 그죠? 이건 내가 구해야 되고 2x의 제곱은 여기 7이니까 49겠지. 그럼 얘는 52야. 그럼 답은 2배에서 4 빼면 되는 거니까 104에서 4를 빼가지고 답은 100이 되는 거. 오, 잘해요. 오, 이뻐라, 이뻐요. 됐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이 개념 29였고. 나머지 뭐 확률 분포를 좀 조사하기 힘들어서 안 되는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법도 한데 일단은 107쪽까지 슥 풀어오시면 돼. 숙제 안 많거든요. 계산이 조금 단순 계산이 많아서 그렇죠.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방학 시간표는 다음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5시, 7시 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금요일도 오후 5시, 7시 오시는 거고요. 대신 토요일 정시 수업은 일정대로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정서 뒤에 보면 책 깔려 있는 거 보이지? 저게 이제 정시 때 쓸 책이야. 수학원, 수학2 과목당 240문제여서 여러분 48일 동안 하루에 10문제씩 푸시면 딱 끝나는 책이에요. 저걸로 이제 받아서 할 거니까 요거 물론 여러분 토요일 오전 9시 힘든 거 알아요. 나도 힘든데 오는 거니까. 우리 금요일 정규 수업 5시, 7시에 확통 오시고 토요일 9시, 12시에 정시 수학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끝! 수고했습니다.